행정벌 중에서 이제 아까 행정형벌 했었고,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첫째,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뭐야? 형법 총칙은 형벌 부과할 때만 적용되는 거고, 과태료는 벌은 벌이지만 형벌에 속하는 벌이 아니라서, 자, 결론, 형법 총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과태료 이꼬르 행정질서벌은 무슨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법의 내용을 꼭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질서위반행위 위반행위 규제법 나오죠? 우선 용어의 정의에서 1번부터 공부합니다. 질서위반행위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법률이나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만든 법,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한다. 응? 조례 포함이야. 다만 세 번째, 자 길게 써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사법상의 의무 위반, 뭐 응? 소송법상의 뭐 위반. 응? 그래서 사소징 그리고 기억한다. 응? 외울 건 아니야. 근데 교육 핵심은 마지막 가서 제외. 그러니까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수식어가 붙으면서 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뭐 징계사유에 해당돼서 무슨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그건 따로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제외가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뭐 사소징 제외. 응?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청 하면은 이거 뭐 아까도 말했듯이 행정기관 내지 행정청이랑 항상 조직상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뭐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이나 단체 개인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 속에.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라는 용어는 결국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자를 말하는데, 과태료는 개인한테,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단체, 법인에게도 부과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라도 대표자나 대리인이 있는 단체는 그래서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 단체가 된다는 거야. 응?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이야. 응?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대통령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여기 제일 중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또 중요합니다. 자, 첫째 1번 키워드가 뭐야? 행위시가 키워드야. 이게 모든 처벌, 벌 주는 거의 원칙입니다. 위반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에 이거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얼마 부과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에 새로 법 만들어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다. 아니,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지? 나중에 행위하고 난 후에 법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 이런 거로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에서 원칙이 금지야. 국민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게 돼서 그냥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반행위 당시에 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 행위시. 행위 당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응? 행위시. 그러면 1번. 행위시가 원칙이야. 대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다만, 자, 국민이 위반행위를 했어요.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행위를 하고 난 후 법률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과태료 부과받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돼요. 자, 두 가지네요.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 하나는 뭐야? 과태료 금액이 더 적게 바뀌었어. 응? 결국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위반행위 할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돼 있었고 100만 원 부과한다고 돼 있었는데, 위반행위가 있고 나서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행위 있고 나서 법이 바뀌더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바뀌었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왜냐면 두 번째 끝에 뭐라고 했어? 그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슨 법 적용한다 그래서 거기 변경된 법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경된 법률이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변경 어떻게 됐어? 국민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지 위반행위가 아닌 걸로 바뀌었거나 위반행위로 돼 있지만 금액, 부과하는 금액이 적게 바뀌었거나 그치? 결국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변경된 법을 적용한대. 응? 아직 과태료 부과되기 전이야.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 위반행위가 아닌 거로 바뀌었으면 과태료 부과 못하는 거고.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 금액이 또 적게 바뀌었으면 적게 바뀐 금액을 부과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되게 중요. 2번 중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우리 지금 2번은 위반행위는 있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어떤 거야? 자,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 그러니까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어요.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 해놨었고 또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난 후에 법이 바뀌었어. 응? 그래서 역시 뭐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그다음에 변경된 특별한 된 때에는 요거는 사유가 하나네. 그치? 위반행위가 아니게 된 거야. 그러면 앞에 전제 조건이 뭐야?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했지? 과태료 부과해놨어. 남은 건 걷는 거야. 그치? 그리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재판이 확정됐어. 역시 과태료 부과된 거야. 근데 아직 징수는 안 했는데 납부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뭐야? 법이 바뀌었어. 더 이상 과태료 부과할 행위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부과는 했지만 걷는다 안 걷는다? 안 걷는다고. 응? 즉 끝에 가면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된 법 적용한대요.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돼?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안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놨는데 아직 징수는 안 한 상태에서 법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어. 그죠?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징수 안 한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예전에 그 순경 시험 했는데 2번하고 3번을 섞어놨어요. 앞에 사유는 2번으로 해놓고 끝에는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안 맞잖아. 2번은 아직 위반행위만 있고 과태료 부과 전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은 이미 위반행위가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된 후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 둘의 차이 응? 꼭 알아두고. 응? 그렇지. 가볍게 바뀐 거는 이 3번의 끝에 가면 징수나 집행을 면제. 이거 묶으면 징수를 면제한다는 거잖아. 그럼 가볍게 바뀐 거는 2번의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3번은 가볍게 바뀐 경우는 징수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2번에 따라서 어떻게 해? 가볍게 부과된 후잖아 이거는. 부과된 후에 가볍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부과된 금액, 원래 부과된 금액을 징수해야 되겠지? 그죠? 2번처럼 부과하기 전이 아니고 이미 기존의 법대로 부과가 된 거라면 나중에 금액이 적은 걸로 바뀌었더라도 그때는 부과된 금액을 징수해야 되겠지. 3번은 그래서 사유가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죠? 그래서 1번은 행위시, 2번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위반행위하면 과태료 부과 받게 되는 거지. 이 법 적용 맞는 거지. 그지? 그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2번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 위반행위를 했대? 그건 과태료 부과된다는 거야. 한국에 들어오면. 응?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 법학에서 속인주의라 그러지? 속인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법 따라다니는 게 되는 거야. 이거 속인주의라 그래요. 그지? 한편 오른쪽에 3번 가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 과태료 부과받게 될 위반행위를 했다. 외국인이 부과하는 거야. 그죠? 이게 1번인가?
아, 일본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구나. 일본에 의해서, 일본은 속지주의잖아. 동그라미 1번.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는 외국인도 다 들어가는 거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위반행위는 당연히 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법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응? 그리고 3번에 자,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는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았어. 항공기 내부라면 아직 대한민국 영토처럼 취급해서 그 안에서 위반행위란 외국인에게는 우리 법에다 과태료 부과. 근데 항공기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적용 안 돼요. 응? 그 얘기. 그래서 여기 이 장소적 범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는 나와. 응? 자, 쌍가로 4번. 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과태료에 관한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지라도, 응?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이 뭐야, 이 법이? 지금 질서위반행 규제법 얘기하는 거야. 이 법은 이 법, 질서위반 규제법하고 과태료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서로 다르게 돼 있으면 다 무슨 법 적용한다,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한다. 응? 마지막 끝에 이 법이 뭔 법인지 꼭 알아야 돼. 이 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대로 한다. 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도에 내가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 자, 각각의 행정에 관한 법마다 뭐 위반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다음에 뭐 안 내면 어떻게 하고, 또 승복을 못하면 상대방 국민이 어떻게 하고, 이거를 제각각 정해놨어. 너무 달라, 법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복잡하고. 응? 그래서 안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과태료는 통일된 법으로 하나 딱 만들어갖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과태료에 관해서 정해놓은 다른 법들하고 이제 새로이 만드는 이 법하고 충돌이 하면 다 이 법대로 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응? 그래서 요 1번이 끝에가 중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정도만 하고 뭐 2번은 참고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지역 지방의 주민이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뭐 사용료를 안 내거나 강제 집행을 피하거나 막 이렇게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요구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규제. 거의 웬만한 건 다 질서위반 규제법대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뭐 지방자치단체 수도료 같은 거 수도요금 납부 안 한다. 뭐 이거 면하면 과태료 부과. 역시 질서위반 규제법. 자,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 성립 등 자, 쌍가루 뭐 법조문 자주 나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법률이 정해놔야만. 응? 쌍가루 2번. 원래 형벌이 그렇잖아. 형벌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대법원 판례 뭐라 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든 없든 안 가리고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과거 대법원 판례였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 그게 쭉 이어졌는데 2008년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딱 만들어지면서 뭐라고 써놨어? 위반한 행위만 위반 사실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데 위반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야. 응? 그래서 과거의 판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 그래서 어쨌든 이 법조문 매우 중요. 고의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이 얘기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행위가 있었지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부과 못한다. 응? 이 뜻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들어놨는데 1번 뭐야? 저 200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이전에 우리 대법원 뭐라 그랬다는 거야. 그냥 참고로 읽어. 이전에 뭐라 그랬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서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위반 행위자의 고의 과실 없어도 된다. 이게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어. 그치?
근데 이제 이 판례 유지 못하지? 실소유병 규제법이 딱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뀐 뒤에 2번 판례 오면 2번의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바뀐 법에 따르면 질서유병 규제법은 과태료 부과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했다는 말 나오지? 위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셋째 끝에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를 하게 됐다. 응?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 법원이 이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됐어. 응? 그럼 법원으로서는 그 위반 행위자의 주장대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 우리 과태료 부과는 원래 행정청이 먼저 부과해 보는 거야. 근데 행정청이 부과할 때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거고,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받거나 승복 못해요 하면 이것도 소송 못해. 행정소송 제기 안 돼.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면 돼. 이의 제기 딱 들어가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건 없어지면서 법원으로 넘기거든, 행정청이. 그럼 법원에서 다시 과태료 부과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도 법원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고의 과실이 요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중요도는 덜한데 한번 읽어보자. 건축법이 정한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한 제재로서 일단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위반 행위를 시정을 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래. 일단 위반 행위는 있었으니까,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니까 위반 행위가 있었던 이상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응? 위반 행위가 시정됐다고 해서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다. 응? 자, 아까 우리 위법성의 착오라고 있었죠? 자, 요것도 시험에 쓰였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올 때는 무조건 상대방이 나는 이게 위법이 아닌 것으로 행위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 위법한데 착오가 있었다고 부과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만, 그 오인을 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응?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요. 요 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말을 빼고 냈어. 빼고 법조문을 그대로 지문으로 넣었는데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요를 빼고 그냥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이렇게만 해. 그럼 틀린 거야. 무조건 부과 안 한다는 뜻이 돼버려서. 자, 그 다음에 뒤로. 자, 4번. 이것도 과태료도 만 14세가 안 된 자, 14세 형사 미성년자와 같이 해놨어요. 14세가 안 된 자의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여기 만자 안 붙었어도 이제 다 만으로 통일됐죠? 네. 다만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 미만자 행위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예전에 이거 19세로 바꿔냈어요. 응? 숫자 바꾸기 좋아하잖아 원래. 14세. 그 다음에 쌍가로 6번. 자,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봅니다. 1번은 다 심신장애가 있는데 1번은 쉽게 말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자.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이거를. 그건 하나죠.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반한 행위를 하면 결론은 뭐야?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네?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자가 위반하면 부과 안 한다.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은 판단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판단 능력이 미약. 네? 미약하면 어떻게 했는데? 부과는 하는데 감경한다. 그죠? 그러나 3번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서 판단 능력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반행위면 이거 위에서 말하는 거 부과 안 하거나 감경해 주는 건 적용 안 한다. 스스로 심신장애 일으키는 대표적인 상태가 스스로 술 먹고 해롱해롱, 마약 취해서 해롱해롱, 그치? 그럼 마약은 과태료도 아니고 그건 형벌로 가야 되니까. 응?
술 먹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지 스스로 심신장애 일으켜 위반행위를 했다. 응? 그대로 부과한다는 얘기죠.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요거는 잘은 안 되는 표현인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 자, 1번을 보니까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자, 그러면 그냥 뭐 법인의 대표자 이거 할 필요 없어. 법인의 대표자야 뭐 대표이사 사장이지. 근데 그거 놔두고 그냥 그 옆에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응? 한 대 묶어봐. 법인 또는 개인의 하고 종업원. 그러면 실제 뒤에 종업원은 어디에 다 걸리는 거야? 회사의 직원. 개인의 종업원. 그리고 앞에 있는 개인은 고용주지, 영업주. 개인 사장님. 그죠? 응. 그러니까 결국 누가 위반행위를 하죠? 1항에서 위반행위는 실제 누가 한다? 종업원이. 종업원이 위반행위라면 과태료 누구한테 부과한대? 종업원한테 부과한다? 아니면 그 법인 또는 그 사장님에게 부과한다? 응? 끝에 가니까 두 번째 끝에 법인 또는 그 개인. 그 개인이 바로 사장님이야. 개인 사장. 그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서 그 종업원이 위반행위라면 그 종업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그 사장 또는 그 회사에게 부과한단 말이야. 응? 그 점 유의. 그 외에 뭐 2번은 따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 넘어가고 1번만 유의. 그 다음에 쌍가로 7번 다수인의 위반행위다. 자, 한 명이 무슨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행위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위반행위를 한 거야 같이. 응? 그러면 어떻게 부과한대? 동그라미 1번. 2명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했을 때는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1번이 뜻하는 바는 뭐야? 그럼 위반행위 각자에게 과태료를 다 제각각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그렇죠? 각자가 위반행위자니까. 응? 그런데 2번 또 보자.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신분에 의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신분은 이제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신분.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는 신분. 응? 무슨 뭐 국공립학교 학생이라는 신분. 그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어떤 법에서 어떠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행위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러한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같이 가담을 해서 위반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뭐래? 끝에 가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이거로 신분 없는 자에게도 그 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신분 없는 자에게 대해서도 위반행위 성립. 그다음에 반대로 3번.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일반인들보다 과태료를 더 무겁게 물리도록 가중하거나 더 금액을 많이 물리거나 오히려 감경을 해주거나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돼? 그거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적용 안 한대.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이 위반행위를 했는데 법에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행위라면 더 액수를 크게 과태료 금액 물리게 되는데 공무원 아닌 자가 같이 가담을 했잖아. 또 공무원 아닌 자에게는 그 공무원한테도 무겁게 물리는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요거 다 중시, 다 시험 쓰고. 그다음에 쌍가루 6번 수개의 위반행위.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위반행위를 여러 건을 한 거야.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행위는 하나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정한 금액 따로따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그 중에 제일 금액 큰 거 하나만 부과한대. 그래서 포인트 되는 단어는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응?
그러니까 1번은 하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 행위가 하나인 거야. 1번은 행위자가 한 행위는 하나인데 법에 따르면 어디에 위반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또 다른 법이 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나의 두 건이 부과되게 돼 있으면 행위가 하나일 때는 X 큰 거 하나만 부과. 그런데 한 사람이 위반 행위를 여러 건을 했어, 그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그지? 그럼 둘 이상의 질서위반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한대. 근데 시험은 1번을 주로 많이 냈어. 동그라미 1번을. 물론 법에 별도로 따르게 규정이 있으면 또 그대로 따르는 거고. 하여튼 1번만 냅니다, 주로. 그 다음에 쌍가로 9번 과태료 액수. 보통 과태료 딱 고정해서 뭐 5만 원 부과해야 된다 이러면 5만 원 딱 부과하는 거지. 응? 법에서 그렇게 딱 고정해놔서. 근데 이제 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한선을 정해놨어. 그러면 구체적인 액수를 얼마를 부과할까를 정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하래. 그죠? 뭐래?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위반행위 이후에 당사자의 태도와 성향, 위반행위자의 나이, 재산 상태, 환경 뭐 이런 거를 고려하래요. 그래서 적정한 액수를 산정해서 부과하래. 뭐 외울 건 없습니다. 근데 1번 1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려. 2번도 당사자가 뉘우치는지 이런 것도 고려. 세 번째가 나이 따지고 재산 상태도 고려하래. 나는 3번이 좀 이게 좀 눈길이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재산 상태도 고려하나? 딱 잘라서 낸다 봐. 그 위반행위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했다. 이렇게만 잘라냈어. 의문이 갈 수도 있어. 아니 위반행위한 것도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이 뭐 가난하면 뭐 과태료를 조금 부과하고, 돈이 많으면 많이 뭐 최대한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전부를 부과해야 되나? 좀 의문이 갈 수도 있지, 그지? 재산 상태도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숫자 시효. 자, 여기는 1번 과태료 부과했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죠? 언제까지 거둬야 돼? 몇 년 내에 거둬야 돼? 징수 5년 내에 징수해야 돼. 5년이 지나면 못 걷는 거야. 징수권이 없어져. 소멸해. 5년. 그죠? 5년. 야, 이거 얘기 나오니까 지지난주인가? 그 기사에 났더라고. 대통기사. 어디더라? 이 서울이 아니고 어디 시야. 어디 시인데 갑자기 그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 3만 장을 보냈대. 그래서 주민이 통지서 받아고 깜짝 놀랐대. 이게 언제 거야? 2021년도 위반한 거. 2021년도 위반했다고 과태료 웬만 원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래갖고 아니 그때 위반한 걸 이제서 부르느냐? 분통을 터뜨린다고 나왔어. 근데 법적으로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언제까지 부과? 여기 뒤에 또 나와.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요. 5년 안에. 2년밖에 안 지났잖아. 적법한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감정상 문제가 있지. 기분 나쁘지. 근데 이제 시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갖고 이게 제때 처리를 못하다가 이번에 일제 격리하느라고 한 번에 부과하게 됐다. 조금 미안하게는 됐는데 일이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2항. 자, 여기는 딱 과태료 징수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5년으로 정해놨고 그것뿐이고 나머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적. 우리 옛날에 배웠어. 안 되면 그 사람 재산 압류 들어가면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건 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대로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시험에 쓰였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태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째, 과태료 불과할 겁니다.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된대.
아직 정식 부과 전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자. 행정청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대. 여기 숫자 10일 이상 그러니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라. 그런 말은 없어도 여기 딱 부러진 그 말은 없지만 당연하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 항은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한이 있는데 아무 의견이 없으면 없는 거로 보고 이제 부과하면 되겠죠? 네, 내려가고요. 쌍가루 2번. 자, 그러면 이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부과하는 거죠? 과태료 부과. 그래서 의견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다만 당사자가 동의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 전자문서를 하면 동의를 얻어야 돼. 과태료 부과 하려면. 그래서 서면으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이렇게 밑줄 부과해야 된다.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이 항은 별거 없어. 카드로 내도 된다는 얘기고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3번. 자, 자진납부자. 아까 사전 통지할 때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한 주라 그랬지? 근데 상대방 의견 제출 안 하고 그냥 의견 제출 기간 지나기 전에 그냥 내면 얼마? 최대 2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위반 행위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려면 납부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20%고로 20% 이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깎아주는 과태료 납부하면 모든 처벌 절차는 끝이다 이런 얘기지. 그 20%는 시험에 딱 잘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재량이기 때문에 다 깎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 중앙선 침범, 이게 불법 유턴 이거로 걸렸는데 원래 중앙선 침범 범칙금 아까 전 통고처럼 6만 원이야? 근데 그 운전면허 벌점이 30점이야? 그거 안 받으려고 과태료를 내려면 3만 원이 더 붙어. 9만 원이야. 근데 하나도 안 깎아줘. 9만 원 납부. 근데 내가 위반한 거 10km 속도 초과? 그럼 범칙금 3만 원 통고 처분 나와. 근데 내가 그냥 나쁘게 한 채라도 거기에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서 같이 써놔. 과태료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10,000원 더 못해. 4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안 내면 그냥 자진 납부하면 20% 깎아준대. 그럼 4만 원에 20% 깎아주면 얼마야? 8,000원이 깎아주지. 32,000원. 그럼 범칙금 통고 처분은 물론 그 10km 초과는 운전면허 벌점이 없지만 이제 통고 처분으로 납부하면 3만 원. 과태료 납부하면 4만 원인데 20% 깎아주면 32,000원. 그냥 과태료 2,000원 더 붙여서 내고 마는 거지. 보통 나는 그렇게 그렇지. 네. 자, 쌍가루 4번 숫자 5가 중요해요. 여기는 제척 기간이지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됩니다. 5년 지나면 위반 행위 있었던 또 5년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 해요.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은 똑같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읽어봐. 첫째 줄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만약에 여러 명이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네. 요거만 잘 공부하면 돼. 1번. 2번은 시험에 쓰이지 않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법원에 넘겼어. 그래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 이런 경우는 기간이 지났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넘어가고 1번만 잘해. 그 다음에 자,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대방 입장. 나 과태료 부과에 승복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1번. 과태료가 행정기관이 일단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먼저 부과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거에 승복 못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60일 이런 거 쓰자 이거. 2달이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자유야. 이때 중요한 게 2번.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 상실. 없어지는 거야. 효력 상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상대방이 이의 제기도 안 해. 60일이 지나도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내지도 않아. 과태료 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응? 그럼 강제징수 들어가게 돼 있어. 응?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야. 그 이따 나와. 일단 3번. 그러면 자 부가 통지받고 60일 안에 이의 제기가 들어왔죠? 그럼 행정청 아까 그러면 이의 제기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효력 없어져. 상실되고 행정청은 어떻게 돼? 그러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법원으로 넘기는 거야. 응? 그래서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 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거 밑줄 숫자 14일 안에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 응? 관할 법원을 구체적으로 하는 위반 행위자 있지? 당사자. 위반 행위자. 당사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지. 그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 관할 법원이 거기다 통보합니다. 자, 이 두 줄 정리하면 돼요. 그럼 그 밑에 판례 봅시다. 1번 아주 중요하죠.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왜 안 될까요? 법에서 상대방 승복 못하면 이의 제기해라. 60일 안에. 그러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는 거거든. 그걸 뭐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의 제기만 행정청에다 딱 내면 돼. 그러면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 상실. 그리고 행정청은 지방법원으로 넘겨. 자동으로 재판절차 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합쳐서 싸우면 무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 따로 정해놨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행정심판 소송 대상은 아닌 거로 봐요. 그러면 아까 배운 거랑 범칙금 통고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아니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아닌 거로 봐요. 응?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승복 못할 때 통고 처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나쁘게 한 짓은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통고 처분은 그럼 자동으로 재판 절차 넘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까 강제징수로 온다 그랬지? 뭐 해야 돼? 이의 제기해야 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응? 60일에 이의 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차이야. 응?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응? 수도 요금 있잖아. 수도 요금. 안 내면 수도 요금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이거는 질서유행 규제법대로 간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끝에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하네. 자, 여러분 법원이 과태료 재판하는 거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게 위법인가 아닌가 이걸 심사하는 걸까? 아니죠. 응?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처분은 어떻게 과태료 부과는 상대방 이의 제기한과 더불어 소멸됐잖아. 효력 상실돼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기는 거는 행정청이 14일 내 법원 넘기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거는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없어졌으니 이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심사해서 결정하시오 하고 법원에게 아예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 법원이 과태료 재판하는 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누가 처분한 게 위법인가 아닌가 심사하는 재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당부를 판단하는 그런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할 때
이제 뭐 신뢰보호 원칙 위반했느냐 뭐 이런 거 문제 삼듯이 그렇게 예,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매우 중요. 응? 시험은 딱 밑줄 친 2분 나와요. 2줄.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앞부분까지 이제 머릿속에 넣어서 꼭 공부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자,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청으로도 받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납부 기한은 줬는데 기한 내에 납부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안 한다. 그럼 뭐 하여튼 납부 기한 지나면 한 달마다 매달 뭐가 붙어? 연체료가 붙어. 그 연체료 내지 연체이자를 우리 법적 용어로 가산금이라 그래. 첫 달 연체료를 가산금, 둘째 달 이후부터 계속 부과되는 걸 중가산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여기서 첫 1번만 잘 보면 돼. 자,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기한 경우부터 체납된 과태료 얼마 부과한대? 응? 몇 프로? 이게 중요해. 3%. 응? 100분의 3.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제일 처음에 2008년에 법 만들 때는 100분의 5였어요. 5% 부과하는 거로. 근데 비판이 많았어요. 아니 은행 이자도 막 1% 뭐 이렇게밖에 안 받는데 무슨 국가가 연체료를 막 5%씩 받느냐? 국가가 고리대금 없잖아. 이래가지고 개정을 해서 3%로 내린 거야. 그래서 세금도 뭐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첫 달에 3% 이자부터 똑같아. 3%. 요게 이제 중요한 거. 2번은 안 내잖아. 계속 안 내면 둘째 달부터는 1.2%씩 붙어 이자가. 1000분의 12. 1.2%씩 이건 안 외워도 돼 숫자. 1.2% 붙어서 60개월까지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연체료가. 5년 동안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자, 1번만 3% 잘 중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했지?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했잖아.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받고 이의제기도 안 해. 기한 내 납부도 안 해. 그럼 뭐 한다? 강제징수. 절차 들어간다. 그래서 세금 강제징수 절차 하듯이 그렇게 따른다. 사망. 그 다음에 7항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가 됐어. 그치? 근데 A라는 사람이 과태료 납부도 안 하고 그냥 사망했고 그 사람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됐으면 뭐야? 그러면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과태료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돼.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해서 이의도 제기 안 한 채 이의 제기 기간이 다 끝난 후 사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됐을 때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 응? 그 정도만 보세요. 그럼 똑같은 치로 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기한 지나도록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근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합병됐다. 합병된 회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똑같은 이슈니까 넘어가서 읽고. 그 다음에 8번째, 과태료의 징수유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활이 아주 어려운 자, 그러니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 뭐 청소년, 뭐 가장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개만 써놨나 내가? 행정청은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자 쫙 되게 많거든. 내가 대표적인 예만 들어. 일정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분할해서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예 과태료 납부하는 걸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로 면제는 없어요. 면제는 없고 다만 뭐야? 분할 납부를 해주거나 좀 쪼개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납부 날짜를 좀 연기해 주는 거. 면제는 아니다. 끝에 막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간도 1년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 끝에 1년의 범위,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면제는 아님. 이렇게 이해되고.
그다음에 2항은 별건 없고, 그다음에 결선 처분이란 말을 공부해 볼까요? 결선 처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못 걷는 돈, 얘 징수 가망, 이거 거둘 가망성이 별로 없다. 회계 처리상 어떻게 되는 거야? 손에 본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는 게 결선 처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나? 행정청은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이제 징수권 없어진 거 아니야? 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저희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뭐야? 결선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다. 별건 없어. 회계 처리상 못 걷는 거로 이제 처리해 놓는다는 거지, 그지? 다만 2항에 보면 두 가지 사유가 체납자 행방 불분명, 재산이 없다 해가지고 결선 처분을 했대.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재산이 있는 게 발견됐어. 그러면 결선 처분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까 저런 거는 어떻게 돼? 그 결선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소멸시효 완성 이러면 영원히 없어진 거잖아, 징수권이. 그거는 나중에도 강제징수 다시 징수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행방불명이었는데 행방이 파악이 된다든지, 그지? 그러면 뭐야? 재산이 없다고 했었는데 재산이 있는 거로 밝혔다. 이럴 때는 이제 결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응? 강제징수 뭐 이런 정도로 알고요.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의 재판 및 집행을 보도록 하죠. 자, 관할 법원의 동그라미 1번. 이걸 잘 보세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누구의 주소지 관할하는 당사자. 이 당사자란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위반 행위자고,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아까 종업원이 위반 행위하면 법인, 소속 법인 또는 회사 사장. 이 사람이 당사자인 거야. 응? 그러니까 당사자. 여기를 뭐로 바꿔내냐면 행정청이라고 바꿔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과태료부가 처분한 행정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응? 내지구 지원. 여기서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행정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준용 규정 넘어가고 신문도 넘어가고, 이것도 재판이니까 법원은 날짜를 정해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 되고, 응?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뭐 넘어가세요. 네, 쌍가루 4번도 읽고만 지나가. 법원은 알아서 직무상 권한을 알아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죠. 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응?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판례에 뭐라고 했어? 과태료를 재판하는 법원은 재판 기록에 현출이 나타나 있는 거야. 재판 기록에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르기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 사유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청은 뭐뭐뭐 이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얼마 부과했었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왔어. 근데 법원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이유 말고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서 얘 다른 이유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네. 다른 이유를 법원이 마음대로 찾아내갖고 그걸 이유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못 내린다는 얘기지. 응?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애초에 이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걸 이유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행정청이 애초에 과태료 부과했던 이유와 전혀 동일성이 없는 다른 이유로 법원이 스스로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판례도 꼭 알아두고요. 자, 쌍가루 5번에 1번 중요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판결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이란 말을 안 붙여요.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이유 뭐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다 해서 이유를 붙인 결정문, 결정으로 한다. 결정이라는 단어 유의. 응?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으로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중시. 그럼 법원의 어떤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는 결정, 아니면 부과 안 하는 결정, 어떤 결정이 나올 거 아니야? 법원이 그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자, 당사자와 검사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란 걸 쓰요. 즉시 항고란 말은 그 결정 나오면 뭐 즉시라는 것도 법으로
일주일 줄까? 열흘 줄까? 그럴 거야. 그 정해진 기일 안에 상급 법원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야. 양쪽 다 가능하죠? 당사자도 검사도. 그 다음에 어느 쪽이든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 들어가면 이미 앞서 법원이 냈던 과태료 결정은 효력이 정지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해요. 뭐야? 효력 정지시키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심 법원에서 과태료 500만 원 결정, 부과 결정. 근데 당사자가 승복 못해 하고 2심 즉시 항고했어. 그러면 500만 원 부과 결정 내렸어도 징수 못하지. 집행 못하는 거야. 2심 결정 나올 때까지 또 멈추고 있어야죠. 이렇게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이거 유의. 당사자 검사 모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하면 집행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조시. 자, 쌍가로 6번 재판 비용은 별로 논점이 아닙니다. 재판 비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 패소자 부담 원칙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진자가 이긴 측 비용 다 물어내는 거거든. 그거야. 가만히 읽어봐.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 내리면 누가 진 거야? 당사자가 진 거지? 당사자가 재판 비용 내야. 법원이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결정하면 그건 뭐야? 예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지. 응? 그 패소자 부담 원칙 그대로 쓴 거예요. 별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 그다음에 자, 쌍가루 7번 과태료 재판의 집행인데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왔어.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 하고 결정이 나왔어. 그럼 이거 누가 걷냐 이거야. 결정은 법원의 결정은 나는데 이게 징수, 실제 징수, 집행은 누가 하냐. 아이고, 확실한 감기 왔다 또. 여기 맞다가 이걸. 네. 자, 여기서 1번 과태료 재판은 누가 검사의 명령으로 쓰입니다. 줄이면 검사가 집행한단 말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일은 검사가 한다. 응? 이게 중요. 그다음 그 검사의 명령은 뭐야? 집행령이 있는 법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별건 없고 뭐 별도의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세무서장인 세금 부과가 있게 되면 의무부가 있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검사의 명령은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검사가 집행권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쌍거로 8번 보면 집행을 위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검사가 집행권자지. 근데 검사가 이거 걷는 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걷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여기 미추홀 구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 근데 얘가 이의 제기를 해왔어. 아니 그냥 납부하면 미추홀 구청장이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내면 그 수입은 누구 거가 돼? 미추홀 구의 수입이 되지. 그치? 세금 이외에 지자체 수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돼?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넘기잖아. 그럼 법원에서 100만 원 부과 결정 내렸어. 그럼 그거 걷어. 100만 원 걷어. 징수하면 그 돈은 누구 거야? 국가 거가 되는 거야. 국가 수입이 돼. 그러면 구청장으로서는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돼. 구청의 수입은 안 되고 열심히 부과하고 했는데 상대방 이의제기 들어와서 넘기면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야. 네? 검사는 애초에 우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했던 자였어. 근데 이의제기 들어와서 이제 법원에 넘어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법원도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그거 징수하는 거라는 애초에 부과했던 구청장.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집행을 위탁하고 구청장이 징수하면 구청의 수입으로, 구의 수입으로 하게끔. 그지? 그런 취지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겠죠? 응? 네. 이래야지
이래야지 우리 시군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 징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니까, 자칫 수입이.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 과태료, 교통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또 설이 많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 내년 선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표 때문에 잘 안 한다. 이런 설도 있고, 그지? 오히려 이게 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뭐 한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등등. 응? 참, 내가 지금 그 의정부시, 우리 동네는 그 전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대. 집사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더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차 위반 단속을 잘 안 했다는 거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단속을 할 거라. 거기 이제 문자로 통보가 왔다 그러더라고. 자, 근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돼도 주차 위반 과태료 이런 거 하나 딱 받고 나거나 뭐 속도 위반 딱 범칙금 이런 거 하나 또 기분 되게 안 좋아.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도 아주 괜히 꽁돈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저기 했으면 되는데 하고 괜히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약식 재판이라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시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한 줄 정도.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법원은 스스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때는 당사자, 검사 신문 안 하고 어떻게 돼? 그냥 과태료 재판을 할 수도 있대. 이런 걸 약식 재판이라고 하는 거야. 응? 당사자 의견 안 들어보고 제출된 서류만 갖고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지.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반발하면 동그라미 2항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있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 약식 재판 부분은. 넘어가세요. 자, 뒤로 가세요. 보칙, 자료 제출 요구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 자, 쌍가루 뭐 할 수 있어요? 인허가 안 내주거나 취소 정지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게 취소 정지 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제목만 관할사업 제한할 수 있다. 응? 이제 관할사업 제한하려면 어떻게 돼요? 박스안에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모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만들었지, 해당 사업과 관계된 위반 행위로 부당 결부금지 원칙을 피해간 거죠. 아니, 그 해당하고 있는 사업 내지 영업과 관련 없는 위반 행위 했다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하면 이건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가 그 하고 있는 사업 내지 영업과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세 건 이상 있고, 안 내고 있는 각각 안 낸 지 1년이 다 지났고 합계 500만 원 이상이래. 응? 3건 이상 부과받았고 1년 이상 안 내고 있고, 응? 합계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내주거나, 관련된 인허가 신청 안 내주거나, 이미 내준 거 취소 정지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 정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야. 응? 관할사업 제한은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이거 신용정보 제공해가지고 셋째 줄에 보면 뭐 했어? 무슨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거 없이 신용에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응?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신용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쌍가루에서 뭐 고액의 상습 체납자 얼마 이상 안 낸지 할까요? 응? 오른쪽에 박스를 보니까 과태료 3건 이상 부과받았는데 3건 이상 합계액이 각각 다 1년 지났고 1,000만 원 이상 넘는데, 이런 사람, 그리고 여기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고 있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거 괘씸한 놈이다. 응? 검사가 법원에다가 얘 좀 잡아가둬 주세요. 감치라는 게 일정한 장소에 신체를 가둬두는 거예요. 보통 구치소 같은 데서 가둬둘 거야 아마. 그래서 그 검사가 법원에 신청, 사람의 신체를 가두는 일은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신청, 그래서 법원이 감치, 즉 가두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응? 최대 30일 가둘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1번 법원은 검사로부터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이 아까 말한 그 요건을 다 갖춘 자에 대해서 검사가 청구 들어오면 심사해가지고 법인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응? 이런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승복 못하는 자는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도 할 수 있대요. 사망에 항고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한 번 감치에 청해진 자는 동일한 게 이제 안 낸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감치되지는 않네. 감치는 딱 한 번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안 내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나머지 그 외에 감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읽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가둬놓은 최대 30일까지 가둬놓는 거 센 거죠. 응? 그래서 이것도 활용되어 있어요. 이게 과태료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세금을 안 내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이런 규정이 도입됐어요. 응? 뒤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과태료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 있지? 대표적인 게 뭐 주차 위반 과태료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번호판을 떼갈 수 있도록 했어요. 번호판을 떼서 행정기관에 보관, 과태료 낼 때까지 내면 과태료 돼. 왜냐면 번호판을 떼가면 번호판 없이 차량 운행 못 하거든. 번호판 없이 차량 운행하면 또 처벌돼. 그러니까 납부하도록 하는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내용은 그냥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이런 강제 조치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놨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다 경과될 수 있는 거야. 아까 뭐해서 원래 나쁘게 하는데 이의제기도 안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뭐 한다 그랬어? 강제 징수 절차 밟는 거하고 별개로 여기다가 뭐 관할사업도 제한하고 그죠? 신용 정보도 제공하고 이거 그 감치도 할 수 있고 이거 별개야. 이게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지. 네? 과태료 안 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고 문제 준비됐으니까 바로 오늘 주제가 바로 행정조사, 행정벌 이렇게 요 문제 매 시험마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뭐 2023년, 22년 치만 해도 벌써 많아. 9급만 해도 많으니까 9급 공만.